작게 8018 두 번째 영상 해설 아시아 자동차 경영진 신고를 묵살한 전교사 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편은 그래도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은 증인도 없습니다. 5.18 전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과 절차와 제도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군납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아시아 자동차에서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무장교환 2명이 자기 회사에서 보관 중인 차량을 강탈하기 위해서 총기로 협박을 해서 5톤 군환차 한 대와 2.5톤 군용 카고차 한 대를 탈취해간 사건을 신고를 안 했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경영진들은 회사 실무진으로부터 총기를 든 무장교환 2명이 회사에 침입해가지고 총기로 위협을 해서 회사에서 보관 중인 군납 차량 2대를 강탈해 갔다. 차종은 5톤 군환차고 2.5톤 카고 트럭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경영진 입장에서는 책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총기를 든 괴한의 기습에 의해서 차량을 강탈당할 수는 있어도 국가 재산을 강탈당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진 입장에서는 전교사령부에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 당신은 비상계엄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전교사에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산업체는 하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사에 신고를 했을 때 전교사에서 이 신고를 제대로 접수했다면 당연히 강탈해간 2대의 군용차를 수배를 내렸을 것이고 그리고 무장계환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예하 전 부대에 경계 경비령을 하달했을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계엄 업무입니다. 그런데 전교사는 총죽회의 군사반란 핵심 지휘 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고를 누락시킨 거죠. 신고가 누락됐다는 증거는 바로 강탈된 차량이 수배가 안 됐다는 사실, 그리고 무장계환이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광주공원에 집결해 있던 이글설 부대 600명 중에서 이전대 300명이 전남대학교까지 335로 각계 행군을 해가지고 집결했다는 사실, 그리고 9시 30분에 두 번째 작전인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계엄 경비병들과 투석전을 벌였다는 사실,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모든 절차적으로 봤을 때 군납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아시아 자동차에서 총기를 든 무장교환 2명에게 군납 차량 2대가 강탈당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조사한 사람도 없고 조사한 부서도 없고 특히 연구한 사람도 없고 연구단체도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엄하에서 모든 책임은 합동수사본부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계엄사령부에서 1차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받는 곳이 바로 합동수사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전교사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전교사에서 또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 1차 수사를 마친다면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교사령부를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도둑질을 한 도둑이 바로 그 사건의 수사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5.18이 민주화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고 비밀에 붙여져야 되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은 계엄군의 항거에서 돌멩이를 던졌다. 이거는 명분이 되지만 계엄군에 항거하기 위해서 카빈총을 들고 군용차를 보관하고 있는 아시아 자동차를 기습을 했다. 이거는 성립이 되지가 않죠.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반란 행위나 군사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신고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도둑질을 시킨 사람이 도둑질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오면은 그 신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5.18은 명백하게 군사 반란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청모에서 동작동 5.18 묘역에 북한군을 매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병원 방위병을 쏴 죽이고 대리매장했다. 이런 사실을 공표했을 때 그 사건을 절대로 다룬 바가 없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뿐이 아니라 5.18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떠들고 책을 썼던 지만원과 김대령이도 단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고 박산의 교순회 하는 사람들로 있었던 5.18 역사 연구에도 단 한 명도 이 사실들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떠드는 청청모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추측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해를 합니다. 아시아 자동차에서 피살됐던 차량 2대가 신축 패트 영상에 고스란히 나와 있고 앞차는 나주 무기고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19일날 나주 시민들이 보안사에 신고를 해서 24단이 출동한 사실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바로 간첩인 겁니다. 왜 간첩이라고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고 초소한 박사, 변호사, 기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명백한 물증 앞에서 증거가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결정적인 사실을 은폐하는 거. 이거는 못 배운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증거를 은폐하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개인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나 사주를 받아서 고차원적으로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은폐했기 때문에 이들은 간첩이 틀림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오래 이야기할 성질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명백한 법과 제도와 절차 그리고 군대 물품에 대한 피탈 이런 것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청주회의 군사반란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면서 청청모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추측성 발언이다. 이렇게 음해를 하는 사람들은 간첩이다라는 말을 명백하게 해드리고 동작동 5.18 묘역에 북한군 시신이 없다. 이런 제보를 하면서 기자에게 같이 가서 취재를 하자고 했을 때 기자가 얼마나 대먹지 않은 언사로서 그런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 하는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5.18 유공자나 5.18 단체의 추천으로 언론계에 침투해 들어간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자분이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런 제보를 받으시면 시간이 진짜 없으세요? 거기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요? 그래서 5.18에 관련돼서 기사를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길래 제가 전화 드린 건데요. 아니 기자분이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예, 저랑 같이 28, 29일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밝혀지는 거예요. 5.18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6.25는 무력으로 남침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바다를 통해서 또 남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간첩 세력, 김대중 간첩 세력이 야합에서 일으킨 무장 폭동이에요. 제2의 6.25 전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왜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자, 기자와의 대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관심 많은 5.18 민주화라고 떠드는 사건에서 북한군의 증거가 나왔다는데도 발뺌을 하고 있는 저 기자의 태도, 그런 증거를 지금까지 속이고 있으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금융치료를 강요하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여적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군과 함께 김대중 자단 병력 4,500명을 시민군이라고 속여가면서 같이 총기를 들고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에게 총질을 해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실을 감쪽같이 지금까지 속이고서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5.18 특별법이라는 걸로 국민들을 계속 고소 고발을 해대면서 압박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편과 2편은 어떤 수사기관, 어떤 연구가, 어떤 연구단체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고, 그리고 5.18을 전문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던 스카이 데일리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